아까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 영화 혹시 아세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저 영화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저거 되게 오래된 영화고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저 영화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게 우주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네. 미국 나사에서 IBM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사에서 이것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흑인 여성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 나사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오전에 위성건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그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AI 인프라 조성 시급성이나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해서 시급히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6호기를 키스트 쪽에 설치하는 작업을 공모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600페타플롭스의 고성능 컴퓨터다. 내년에 설치가 완료되면 AI 인프라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그건 과기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산자부 장관 부르셨군요. 과기부 장관님. 네, 과기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차관님. 이거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일단 그 데이터 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아니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슈퍼컴퓨터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에는 네. 이거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터 인프라 고도화 사업 예산이 181억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네, 그 요구대로 그 기재부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181억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111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적성성 재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정성? 조금 그러면 111억만 있어도 이 슈퍼컴퓨터의 설치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적성성 재검토 절차를 거쳤던 내용이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이냐, 이 정도면은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예산이 한 38% 그 요청한 예산에 비해서 깎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거기다가 슈퍼컴퓨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막상 지어놓고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저 영화에 IBM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계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라리 주지 말거나 아니면 반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업계가 요구하는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왔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6호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는데 네. 혹시나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좀- 이외에도 네.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내용들도 저희들 국내 AI 컴퓨팅 파워를 늘리는 작업들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되 그것이 어정쩡한 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이야말로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금 환율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애초에 책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운영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관님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예산 요구를 기재부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38%가 깎여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저희가 뭐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슈퍼컴 문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데이터 센터 문제 그리고 새롭게 설립된 민간 합동의 컴퓨팅 센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으로
그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욱더 협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구글하고 애플이 덴마크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잖아요. 저게 한국일보 기사예요. 저게 왜 덴마크에 저렇게 투자를 하느냐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정부도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3월에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에서는 안 가겠다 그래요. 오늘만 해도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니까 지방 가라고 아무리 유도해도 수도권의 70%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전력 문제도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과기부에서는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기사업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전기 문제가 제일 이 배선 문제가 있는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호남이나 제주도나 영남의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많고 강원도는 화력발전소가 지금 출력제요? 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망 때문이거든요.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가지고 오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다가 지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짓는 거잖아요. 의원님, 제가 산업부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비수도권으로 데이터 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 부담금을 50% 할인을 해주고 예비 전력 요금을 면제를 해주는 뭐 이런 그 지원 방안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나요? 그 분산 특구를 지정을 해서 지금 네.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지금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평균 인터넷 속도가요 160mbps라고 합니다. 세계 28위래요. 김대중 대통령실에 그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IT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IT 강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가 188mbps인데 반해서요. 경북은 97mbps예요. 제가 이걸 왜 확인했냐 하면 농업용 로봇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로봇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느려서요. 심지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 7배의 그 비용을 더 준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오라오라 한들 저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도 안 되어 있죠. IT 인프라도 안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의원님 그 초고속 인터넷 속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와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해서 뭐 다른 자료에 의하면 ITU나 같은 자료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한국이 가장 빠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지방 분산이나 데이터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산업부랑 협의하라는 말씀을 그렇죠. 의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빨라요. 수도권에는 절대로 이게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전라북도는 95mbps예요. 저 정도 되면은 실제로 5G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실제로 인프라, 뭐 전기도 문제이지만 저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려올 기업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부처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저희가 전력망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과기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기부의 네, 지역마다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역무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망의 선진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한 제도 부분도 지금 그 제도적인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에 와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2차 질의 때 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